개념물리 수원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어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를 구하래요. 그 어떤 수는 x라고 놓는 거고요. x를 제곱한 게 a가 되는 어떤 수는 그거는 뿔마 루트 a가 돼요. 중학교 때 배웠죠. 중3 때. 근데 이제 여기에 뿔마 루트 a에 뿔마 2 루트 a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를 아주 작게 써야 되고 루트 근처에 여기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거 바로 위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뿔마 2 루트 a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를 구하는 게 정의인데,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x는 뿔마 루트 a, 뿔마 2루트 a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정의를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x를 여기다 삽입하고요, x를 제곱하면 a가 되는,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a라는 게 있는데요, a의 제곱근이란 제곱근 a 두 가지 용어로 구별해야 되는데, 제곱근 a는 뿔마 루트 a를 얘기해요. 물론 2가 생략되어 있고요. a의 제곱근은 이 두 가지죠.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제곱근 a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고등학교 올라와서 확장을 할게요. a의 n제곱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x는 뿔마 n 루트 a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는 구별이 돼요. 홀수일 때는 플러스 n 루트 a가 되고 짝수일 때는 뿔마 n 루트 a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다음 두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어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n제곱근 a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a의 n제곱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얘기해요. 여기 똑같은 걸 여기다 써놓으세요. a의 n제곱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플러스 n 루트 a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 1번 저장을 해 두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요 2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의 n제곱 중에서 x를 n승한 a는 x는 뭐냐 그랬더니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의 n승을 a를 이 방정식 함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y 이꼴 xn이랑 y 이꼴 a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수인 경우가 x의 제곱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y 이꼴 x 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y 이꼴 a는 이런 경우 있고요,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y 이꼴 a, a가 0보다 큰 경우, y 이꼴 a, a가 0인 경우, y 이꼴 a,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방정식의 해는 만나는 점 x좌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나는 점 x좌표인데 y 이꼴 x제곱이랑 y 이꼴 a가 있다고 예를 들면, 여기가 a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n 루트 a, 이쪽이 마이너스 n 루트 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크면 x에는 a가 된 x는 뿔마 n 루트 a가 돼서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y 이꼴 a가 되면 만나는 점 하나죠. 그래서 a가 0일 때는 x의 n승이 a가 되는 x는 뿔마 n 루트 a인데 a가 0이라서 0 하나, 달랑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 있나요? 없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x에는 a가 되는 x는 없어요. 그래서 빵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 다 뿔마 n 루트 a가 되는 게 아니라 a가 0보다 클 때만 뿔마 n 루트 a가 되고, a가 0일 때는 0 하나,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어요. 알죠? 그래서 2번 요거 잠깐 화면 멈출 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홀수일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이꼴 x 3승이랑 y 이꼴 a예요.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함수로 표현을 했어요. y 이꼴 x 3승은 여러분들 못 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수투를 배우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y 이꼴 a도 또 세 가지예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이
왼쪽과 다르죠? 왼쪽은 만나는 점이 A가 0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만났고요. A가 0일 때 한 점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 만나는 점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요. A가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고 다 한 점에서 다 만나요. 맞죠? 그래서 y=a가 만나는 요 점을 플러스 n-a예요. 플러스 n-a. 그리고 요 y=0일 때도 플러스 n-a예요. 플러스 n-a. y=a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도 여전히 플러스 n-a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n-a 아니에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y=a가 0보다 클 때는 예를 들어 4라고 해요.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은요 플러스 n-4예요. 플러스 n-4. 그리고 y=a가 0보다 작을 때 y=-4잖아요.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n-4가 아니라요 플러스 n2 마사예요. 플러스 n2 마사. 플러스 n2. 그러니까 요 a가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고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홀수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정리한 걸 보시면 a가 0보다 클 때는 x는 플러스 n2a. a가 0일 때는 x는 플러스 n2a인데 a가 0이니까 0이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짝수일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여전히 플러스 n2a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유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y=4가 만나는 점은 플러스 n-4라 그랬잖아요. y=-4예요. 얘는 만나는 점은 플러스 n-2 마사예요. 마사. 예, 마사. 플러스 n-2 마사. 이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n-2 4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랑 요 좌표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n2 마사가 아니라요. 마이너스 n2 4로 바꿀 뿐이에요. 원래는 다 플러스 n2 4예요. 호수일 때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해서 마이너스 n2 4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플러스 n2 마사고요.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요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플러스 n-4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요 좌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이 호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요거를 외우시고 두 번째 요거 필기를 하시고 외우십시오. 첫 번째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설명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3번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밖에서의 제곱, 안에서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서의 제곱은 바깥에서 제곱하면 a는 그대로 나오고요. 안에서의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a가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a가 되고 a가 0보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근데 이게 n제곱근으로 바뀌면요. 밖에서 n은 그냥 n이 되는 건 이거랑 동일해요. 안에서 n은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가 붙고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가 나와요. 절대값 a가 붙는 거는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되고 a가 0보다 마이너스 a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바깥의 제곱이죠. 4, 4 되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안에서의 n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홀수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고요. 안에서의 n제곱인데 짝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 마이너스에서 2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0페이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올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게. 자, 이거는요, 이제 지수법칙인데 중학교 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고등학교 관점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1번이에요. a의 m 곱하기 a의 n은 a의 m 플러스 1인데요. 예를 들어서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은요, 2의 2 플러스 3 이렇게 외우셔야 되지. 2가 2개 있고 2가 3가 있으니 2가 5개다. 2 2개 3개니까 5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손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은 그냥 2의 2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걸 의미를 두고 계산하면요, 계산 스피드가 느려져요. 그거는 이제 초등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 2 곱하기 2에 3, 2에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요 a의 m승 곱하기 n은요 a의 n 곱하기 n, 예를 들어서 3의 2승 곱하기 3은 3의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2번이 있는데요, 2번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나누니 a의 n분의 a의 m이 돼요. 옆에 세모 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와 봐요. 이렇게 옮겨와 보고 a의 n, a의 m이라고 하면요, 위에 있는 게 내려갈 때요, 위에 있는 게 내려갈 때 지수가 마이너스 붙여요. 그래서 a의 n, a의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밑이 같잖아요. 기계적으로 a의 n-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가면요, a의 n에다 마이너스 붙여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 a의 m이 돼요. 그리고 밑이 같으니까 기계적으로 합치죠. 여기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m이 되죠. 얘랑 똑같죠. 맞죠? 그래서 지수에서 분모에서 분자로 가거나 분자에서 분모로 갈 때 지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계산 스피드가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 4번 잠깐 설명할게요. 4번 A, B의 n승은 A의 n, B의 n 이거의 곱이래요. 이거는 A의 제곱, B의 3승은 전체의 제곱은 A의 2 곱하기 3, B의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B분의 A분의 n은요, B의 m, A의 n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B의 제곱, A의 3승의 전체 2승은요, B의 뭐야 2 곱하기 A의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밑으로 잠깐 내릴게요. 거듭제곱근이에요. 자, 요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A의 n제곱근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뭐야,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구한다,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면요,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죠. 이거는 이제 9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죠. 홀수고요, 음수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요. 얘가 홀수면요, 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점의 실근의 개수는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근이라고 있잖아요. 실근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얘를 곱셈 법칙을 통해서 인수분해하고 실근을 하나 구해내고 근의 공식으로 허근을 2개 구해낸 거예요. 자, 그리고 1의 4제곱근이죠. x를 4제곱한 게 1이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짝수고요, 여기 양수죠. 그러면 실근이 2개가 되겠네요 하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근데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 한 게 아니라 근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왼쪽으로 넘기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1 돼서 실근은 2개 나오고 허근은 2개 맞춰 구해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2페이지, 10페이지 다 읽어보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요, 요 2번을 보시면요, 제가 잠깐 다시 정렬을 할게요. 됐죠? 2번을 보시면 실수 a의 n제곱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x의 n승한 게 a가 되는 이 방정식이 나왔어요. n이 짝수일 때는요, a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죠. a가 0보다 크면 실근은 2개, a가 0이면 실근은 1,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실근은 플러스 n-a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강조합니다. 플러스 n-a예요. 플러스 n-a. 그래서 이제 이쪽을 표를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근이라는 거는 실근이랑 허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n이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크면 근은 모두 n이에요. 이 방정식의 근은 모두 n이고요. 실근이 2개죠. 그럼 허근은 뭐예요? n-2개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면 실근은 n개고요. 근은 n개고요. 실근은 1, 허근은 n-1개.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근은 n개고요. 실근은 없죠. 그리고 허근이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 결정난 후 허근이 결정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요, a 값과 관계없이 근은 n개고요. 실근은 또 하나죠. 그러니까 허근은 n-1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표를 이쁘장하게 잘 그려 놓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n이 짝수면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n-a, 마이너스 n-a 두 가지 근을 갖고, a가 0일 때는 0근 갖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고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을 때 모두 한 근을 갖고요. 이 모두가 플러스 n-a라고 그랬죠. 플러스 n-a, 이거 플러스 n-a예요.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y a면 플러스 n-a이고 여기도 y a면 플러스 n-a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y 4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n-4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사라 그러면 플러스 n2 마사가 돼요.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서 이 점의 좌표를 요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n2 마사가 아니라 플러스 n2 4에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n이 홀수일 때 음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운다 그랬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예요. 자, 12페이지는 요거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잠깐 요거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요거 볼게요. n-a는요, a의 n분의 1이에요. n-a는 a의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안에 거는요, a의 n분의 1, 그 지수법칙에 의해서 n분의 1 곱하기 n에 해서 a가 돼요. 이렇게 유도가 됐죠. 두 번째는요, a의 n분의 1, b의 n분의 1이고, 가로 열고 ab의 n분의 1이 되고, n-ab가 돼요.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예를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3번, 4번, 5번, 6번을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달랑 정보준건 요거 가지고 유도를 꼭 하셔야 돼요. 유도하면서 실력이 길러져요. 보고 베끼면 안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유도를 해보십시오. 됐어요? 그러면 요거 필기하시고 이제 한번 3번, 4번, 5번, 6번 설명할게요. 요 3번은요, a의 n분의 1이고 b의 n분의 1이죠. 그래서 묶어요. 그래서 b분의 1에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n2 b분의 a 이렇게 돼요. 4번은요, 안에 게 뭐예요? a의 n분의 1이죠. 그게 m승이죠. 그래서 a의 n분의 m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맞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a의 m을 넣고요. 얘는 n이 안쪽에 있었죠. 요번에 m을 넣어요. n분의 1하고 n2 a의 m승 이렇게 되면 돼요.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안에 거부터 a의 n분의 1 그리고 전체 n분의 1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서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순서로 바꾸는 거죠. a의 n분의 1, n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안쪽에 넣고 n분의 1 하시면 돼요.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필기를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개념 익히기 요거 꼭 풀어보시고요. 꼭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13페이지 모두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죠? 자, 14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요, 명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제에서 P면 Q다 참이라고 했었을 때요, 참이 되는 조건은 P가 Q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은이에요. 은 64의 세제곱근이죠. 그럼 x를 세제곱한 게 64다. 그러면 근은 세제곱근이라 그랬죠. 실근이라는 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홀수이기 때문에 실근 하나, 허근 두 개죠. 그래서 집합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렇게 됐는데 4에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 포함되나요?
안 되죠. 이게 틀린 거가 아니라요. 만든 건데요. 만든 건데 명제 개념 때문에 얘가 얘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얘가 집합적으로 더 커요. 왜냐면 실근 하나, 사 하나, 혹은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사 하나 달랑 있잖아요. 얘가 얘에 포함이 되지 않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제가 틀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제곱근이죠. 내제곱근은 여기가 음수면 그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맞네요. 그리고 x의 3승이 마이너스 8이 돼서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인데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있어요. 얘도 명제 개념 때문에 틀린 거고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은 실근 하나 혹은 두 개죠. 근데 실수인 건 한 개 맞네요. 필요충분 조건 때문에 맞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5페이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는요. 여기 써놓으세요. 최소 단위로 계산을 한다. 최소 단위. 그래서 27이 3이잖아요. 최소 단위가. 그래서 3에 이게 3승 있고 2 곱하기 3에 6승이 돼요. 그거에 또 3분의 1을 하면 되고요. 3에 4분의 1에 8승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소인수분해에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다 계산하시고 64는 2, 요거는 곱셈 법칙으로 계산하시고 요거는 최소 단위로 하니까 2잖아요. 그래서 2에 3승이니까 2에 30승, 2에 20승, 2에 12승, 얘가 2에 22승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2에 20승으로 묶으면 2에 10승 플러스 1, 2에 12승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에 10승 날라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2에 20 마이너스 12가 되고 루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해줘서 2에 4승 16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6페이지 필수예제 공사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요거 이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는 A끼리 그리고 B는 B끼리 계산을 해요. 그래서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A의 2분의 3이죠. 그래서 A의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A의 3분의 4잖아요. 나누기죠. 그래서 분모에 있으니까 곱하기로 받고 분모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붙여. 그래서 A의 3분의 4. 그리고 요거는 A의 6분의 5가 되고 이렇게 더하기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B는요. 2분의 1이죠. 그리고 요 두 번째는 B는 3분의 2인데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B는 6분의 2 이렇게 해서 더해서 계산하시면 A끼리 계산하고 B끼리 계산해서 A의 1승, B의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2번도 어떻게 하냐면 A의 2분의 1이죠. 그리고 A는 4분의 1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A의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3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3분의 1. A의 6분의 1 빼기 A의 3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4번은요. 여기부터 계산하시면 이게 여기가 세 줄이 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해야 돼요. A의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곱하고요. 그게 이제 여기에요. 그리고 전체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를 곱하고요. 전체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공사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공사번은 거듭제곱근의 대수 비교인데요. 요거 잠깐 써놓으십시오. 미수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미수 같게 하고 이제 지수를 같게 하고 미수 비교하고요. 같게 할 수 없을 때는요. 미수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미수 같게 해요. 그 다음에 미시 같게 한 다음에 미시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것이 큰 거고요. 미시 1보다 작고 0보다 작으면 지수가 큰 것이 작은 거가 돼요. 근데 얘는 미수 같게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때는 지수를 같게 하고 미수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의 2분의 1, 10의 3분의 1, 120의 6분의 1이죠. 그래서 지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은 6분의 1로 통일을 해요. 그 다음에 5의 3승의 6분의 1이고 10의 제곱이 6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125고 100이고 120이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큰 게 큰 거죠.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고 C고 그 다음에 B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